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동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오늘 여쭤보게 될 거는 아크로 리버하임. 아크로 리버. 네, 많이들 아시죠? 그 중에서도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아크로 리버하임 물건에 대한 개요나 전망 그리고 분석. 예, 그 정도를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이 아파트를 어떻게 말어 보유해 여러 가지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정말 저는 가서 살고 싶고 너무 좋은 아파트라는 걸 알고 있고 한번 이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아크로 리버 하임이 네. 흑석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언론 뉴스나 기사 봐도 강남 4구는 강동구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강동이다라고 하면 이제 우린데?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동작구 사람들이고 그렇죠. 실제 지금 동작구 국회의원도 네. 강남 4구라는 어떤 슬로건 가지고 당선이 되셨던 분이고요. 그렇게 한강 이남 쪽에서는 이제 가장 좀 주목을 받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공지에 계신 분께서 이쪽 지역에 대출을 많이 이렇게 일으켜서 투자를 했다가 또 이제 사임을 표명을 했던 이제 분도 계시다 보니까 더욱더 세간의 어떤 관심을 더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네. 아크로 리버 하임은 흑석동 지역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앞으로도 좀 할 것 같고요. 일단 아크로라는 브랜드가 좀 최근에 많이 익숙해지긴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3대장이라고 뽑히는 것들이 있어요. 아크로 리버 파크라고 네. 이게 이제 반포동에 있죠. 작년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9.13 대책 이전에 평당 아파트 평당 1억 원을 찍었다. 맞아요. 제일 비싼 데다. 네, 그래서 30평대 초반이 이제 30억이 육박했다 이런 것도 나와서 이게 실제 거래가 된 거냐 이렇게 조사도 나가기도 했었고 이제 신반포 1차가 이제 재건축이 됐던 거고 한강변에 보면은 프라디아라고 이제 멋있는 조형물 있죠. 그렇죠. 네, 최근에 그랜드 프라디아가 또한 하나 큰 게 더 흰 색깔 생겨가지고 이렇게 같이 시너지가 딱 뷰가 좋게 나오게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크로 리버 뷰라고. 네. 신반포 5차가 재건축된 아파트들 잠원동, 반포동 이렇게 시세를 좀 끌어가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은 현충원 지나서 네. 구반포 1단지 지금 재건축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데 그쪽 지나서 한강현대, 명수대 현대아파트를 지나서 있는 게 이제 흑석 7구역이 재개발된 게 바로 이 아크로 리버 하임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3대장이라는 게 말씀드린 아크로 리버 파크, 아크로 리버 뷰,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 하임. 아크로가 이제 대림에서 지은 이편한 세상도 있지만 네. 이제 더 고급 브랜드로 이제 그 시장에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남의 집인데 네, 남의 집이니까. 내 집도 아니고. 네, 내 집 아니니까. 이 아크로 리버 하임은 조금 이제 제가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면 7구역이 재개발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작년 가을에 입주를 했어요. 흑석동은 위치는 참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9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지하철 노선도 여러 개의 노선이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득이 많은 직장들이 몰려있는 동네를 이제 주거지역까지 연결하는 지하철이 다른 노선보다 좀 집값 상승에 더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래서 9호선이 색깔도 그러기도 하거니와 황금 라인이라고도 그렇죠. 하잖아요. 황금 라인. 네. 그러면서 급행도 있고. 급행도 있고요. 금융가가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하고 그렇죠. 강남을 관통하고 있는 그 사이에 딱 있다 보니까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일반 분양의 거의 한 80% 정도 대부분이 전용 이제 84제곱미터, 32평으로 이제 7억 원대 분양을 했었어요. 네. 작년 가을에 입주할 때는 가격이 15억 원, 16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분양하고 바로 한 8억? 입주하기도 전에. 와, 대단하네요.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가격이 좀 붙었었죠. 근데 입지가 가져다주는 장점은 예전부터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마크힐스라고 청담동에도 있는데 고급 주거 단지예요. 연예인들도 많이 결혼하고 신혼집으로도 했었는데 원래 그 산을 끼고 있으면 이런 이제 공동주택에는 시세에는 좋지 않아요. 평지를 좀 선호하니까. 근데 이게 그 한강이라든지 이런 조망권을 끼고 있으면 얘기는 좀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런 도심 접근성 좋으니까 이런 특성들이 좀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하철 개통도 있고 그런 이제 각종 뉴타운 사업들이 속도를 좀 내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가격이 좀 올라와서 지금 뭐 15억 원, 16억 원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예. 네, 그래서 가을부터 입주를 했는데 아, 비싸네. 네, 비싸죠. 네, 그러니까 분양가만큼의 프리미엄이 얹어진 거니까 네. 여기도 한강이 보이는 그런 조망이죠. 바로 앞에 붙어 있죠. 네. 네. 그러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거냐? 네. 이걸 보유하신 분들은 이게 만약에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라면 이걸 언제 던지는 게 가장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언제까지 오를 건지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좋았죠. 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지. 그렇지. 그런 게 최고가에 팔고 싶으니까 파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죠. 이미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이면 지금 들어가서 그렇게 그렇지.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이 물건을 지금 들어가서 내가 앞으로도 얼만큼의 더 차익을 뭐 할 수 있을까? 뭐 그렇지. 추가 매수가 지금 해도 괜찮은 거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좀 의견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네, 다주택자들은 조금 셈법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양도세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상황적으로도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뉴타운 구역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네. 지역 자체가 크게 보면은 개발이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호재도 많이 남아 있죠. 뭐 노들섬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서 지금 혼자 되게 좋은 거네요. 혼자 되게 좋죠. 예전에 혼자 좋고 뭐 오래된 주택들도 되게 많고 하니까 개발 호재가 남아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많이 남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됐던 뭐 센트레빌 단지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쪽은 그 재정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확실히 가격은 올라갔던 모습들은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재건축 단지가 없고 재개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프라 대비해서 주택만 노후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좀 노후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들을 통해서 지역 자체가 싹 더 지금보다 더 좋게 변모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쪽의 개발이 될 때까지 아크로 리버하임이 갖고 있는 뭐 희소성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상품성은 좋다고 봐요. 전월세가 됐든 이렇게 뭐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뭐 보유를 좀 추천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들어갈까? 글쎄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사실은 미지수예요.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뭐 7억 원대 하던 분양가에서 네. 지금 뭐 15억 원, 16억 원, 뭐 그치. 호가는 뭐 18억 원까지 나왔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이 거주 목적까지 겸비하고 있다. 네. 라고 하면은 뭐 용단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살면서 가져다주는 만족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가 연령대들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명수대나 한강현대 아파트보다는 좀 젊은 분들이 많고 네. 얼만큼 더 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쉬어가는 장세는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더 관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전체적인 어떤 시황 측면에서 규제가 심해요. 유주택자다. 근데 뭐 이게 10억이 더 올랐어요. 추가 10% 또는 20% 가산세 붙잖아요. 65% 최고 받았다. 그럼 10억 차익 남겨도 6억 5천 세금 내고. 그렇죠. 그럼 3억 5천 내 계좌에 오느냐. 근데 또 고가주택은 또 보유세 또 내셔야 있어. 되잖아요. 뭐 한 5년 들고 있었다. 그럼 그것도 억 이상 나갈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각종 비용들 빼면 별로 남는 게 없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정부 정책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개별적인 요인인데 뭐 신축에 대한 어떤 선호도 때문에 뭐 전세 수요도 많을 거고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올라갔던 가격이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또 한 번 상승 탄력을 받거나 모멘텀이 있으면은 또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런 랜드마크적인 상징성 강한 위치는 계속 가져갈 거로 생각은 되고 다만 이제 그 대항마들이 여기저기서 막 지금 자라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흑석동 내에도 다른 뉴타운도 지금 개발의 속도를
가고 있고 인접한 곳에 뭐 노량진 뉴타운도 지금 엄청나게 박차를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뭐 대체제들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는 유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까지 이게 될까라고 보면은 그냥 이제 주변에 어떤 이제 이런 수요가 맞물릴 만한 그 공급이 눈에 나오는 노량진이나 나머지 흑석 뉴타운의 개발이 완성될 때 그때는 희소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한번 던져도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드린 아크로 리버하임 정말 이사하고 싶은 이 집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주변에 흑석동이나 뭐 노량진 뉴타운의 개발 사업이 완성되는 그 시기까지는 아직까지 호재로 인식될 만한 재료들이 좀 풍부하니까 네. 그때까지 희소성을 좀 누리면서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설령 좀 부침이 온다 하더라도 뭐 커버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새로 투자나 이제 취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커요. 워낙에 많이 올라왔고 네네. 그러니까 얼만큼 올라갈지가 사실 미지수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동쪽으로 뭐 반포동의 재건축 이슈도 보고 정책에 대한 뭐 변수도 좀 살펴가면서 차근차근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